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깊은 감정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히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에 잠들어 있던 여러분만의 이야기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 바늘을 움직이며 시계를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도 동석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회식이겠지. 정희는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는 세는 것도 지쳤습니다. 뜨개질 바늘이 실을 꿰는 소리와 빗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반가운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들어온 사람은 동석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어머, 민호 씨? 정희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민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부장님께서 잠깐 들르라고 하셔서. 아, 그러셨구나. 근데 여보는 어디 계세요?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장님은 아직 회사에 계십니다. 급한 일이 생기셔서 제게 먼저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하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호의 어깨와 머리에 빗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보니 꽤 많이 맞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 이렇게 비를 많이 맞으셨네요. 수건부터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사모님. 괜찮습니다. 민호는 정중하게 사양했지만 정희는 이미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민호는 정중하게 수건을 받아 머리와 어깨의 물기를 닦았습니다. 정희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다른 남자와 단둘이 있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어딘지 설레는 느낌이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세요. 몸이 차가우실 텐데.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뭐려? 언제나 여보 일로 고생하시는데.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우렸습니다. 따뜻한 녹차 향이 집안에 퍼지자 어딘지 포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정희가 차를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정희가 찻잔을 민호 앞에 놓으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민호 씨는 정말 예의가 바르셔서 보기 좋아요. 민호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정희는 그의 수줍어하는 모습이 어딘지 귀여워 보였습니다. 4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부장님 일이 많이 힘드시죠?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복잡해서 부장님도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여보도 요즘 집에 늦게 들어와서 걱정이에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도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셔서
외로우시겠어요. 정희는 민호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는 것과 괜찮은 것은 다르죠. 민호의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렇게 세심하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석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민호 씨는 참 따뜻한 분이시네요. 그런가요? 네. 다른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것 같아요.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민호 씨 집까지 가시기 괜찮으실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런 날씨에 정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정희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부장의 부인으로만 봐왔던 정희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새로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모님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십니다. 뭐려? 당연한 걱정이죠. 두 사람 사이에 잠시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민호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평온한 시간이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호 씨는 결혼은 안 하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인연이 없나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이 왜? 정희는 말을 마저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를 바라보며 문득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여자로서의 설렘 같은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보더니 받았습니다. 여보, 응, 나야. 미안한데 오늘 집에 너무 늦을 것 같아. 민호가 서류 가져갔지? 네, 와 계세요. 그래. 민호야, 미안하다. 오늘 밤새 작업해야 할 것 같아. 동석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민호는 정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그럼 내일 보자. 자기야, 먼저 자고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밤새시는군요. 부장님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민호의 위로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더 길어졌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차 한 잔을 더 우려내며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었고 시간은 어느새 밤 9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비에 운전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민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사모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정말 괜찮습니다. 부장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저는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여보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요. 아까 전화했을 때도 술자리가 길어질 것 같다고 했거든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 편안함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까요? 민호와 나누는 대화는 남편 동석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항상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민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지난 30년의 결혼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편이죠. 여보는 워낙 바쁘시니까요. 요즘엔 더더욱 집에 늦게 들어오시고요. 힘드시겠어요. 민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정희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민호 씨는 결혼 생각 안 하세요? 정희가 화제를 돌리자 민호는 잠시 당황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아, 그게 아직은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요. 부장님처럼 가정을 꾸리려면 더 안정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 생각만 하다가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민호 씨 같은 분이라면 좋은 인연 만날 수 있을 텐데요.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민호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45세의 미혼 남성, 절제되고 예의 바른 모습, 그리고 자신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모습까지 언제부터인가 남편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어떠세요? 부장님과 결혼하셨을 때 행복하셨나요? 민호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아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니까요. 모든 게 새롭고 설레었죠. 지금은 어떠신가요? 정희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정말 솔직한 답이 무엇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그냥 그런 거겠죠, 뭐. 익숙함과 행복은 다른 거잖아요. 민호의 말이 정희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아니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던 질문이었습니다. 민호 씨,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네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며 민호를 바라봤고 민호도 자연스럽게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런 밤에는 혼자 있기 싫어요. 정희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있어 드릴까요? 부장님께서 오실 때까지요. 괜찮으시겠어요?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사모님께서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정희는 자신이 정말로 무서워서 그런 말을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민호와 더 있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런 자신의 마음이 낯설고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계세요. 네, 사모님. 두 사람은 다시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민호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했고 민호 역시 정희의 외로움에 마음이 기울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지만 동석의 귀가는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은밀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장님께서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희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힘들어 한다고요? 네.
회사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뭔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바깥의 빗소리가 더욱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런 말을 민호 씨한테 했나요? 가끔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부장님께서는 사모님을 정말 아끼시는데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그런 게 어려운가 보네요. 사모님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부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서도 정희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참 신기한 분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으시니까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숨기려고 해도 어딘가로는 새어나오잖아요.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밤 처음으로 지은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럼 지금 제 마음도 보이시나요? 민호는 잠시 정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외로우세요. 그리고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신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답답하세요. 정희의 가슴이 순간 뛰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맞아요. 저도 비슷해요, 사모님. 혼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그들의 마음속 소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결혼은 언제 하실 건가요? 글쎄요. 아직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요. 일도 바쁘고. 거짓말이에요.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 거예요. 일이 바빠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정희의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셨군요. 왜 함께 할 수 없는 건가요?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니까요. 정희의 호흡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일인가요? 네, 오래됐죠. 하지만 그 마음을 접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정희는 찻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분은 민호 씨의 마음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절대 알면 안 되죠. 그 사람에게는 남편도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으니까요. 행복한 가정이라. 정희의 목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사모님은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정희는 긴 시간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그녀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 30년을 살았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부장님과는 어떠세요? 여보는 좋은 사람이에요. 책임감도 강하고 가정적이고 하지만 가끔은 너무 익숙해서 공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린. 민호는 정희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편안한 거니까요. 편안한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른 거 아닌가요? 민호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어떤 건가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끔은 누군가가 저를 정말로 필요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존재로. 사모님은 충분히 소중한 분이세요. 민호 씨가 보기에도 그래요? 네, 정말로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민호의 눈 속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예의가 아닌 더 깊고 진실한 무엇이었습니다. 밖에서 번개가 치며 하늘을 밝게 비쳤습니다. 잠시 후 우르릉 소리가 집안을 진동시켰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날씨보다 더 경랑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민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에게서 들어보지 못했던 자신을 향한 진정한 배려와 관심이었습니다. 잠시 말문이 막힌 정희는 컵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그런 말씀을 감사합니다. 민호는 정희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너무 성급했나 싶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모님, 저도 모르게 실례를.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야말로. 이런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정희는 창가로 다가가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유리창을 바라보았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순간적으로 거실을 밝혔고 그 찰나의 빛 속에서 정희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호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민호는 정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모님, 어쩌면 저도 변했는지 몰라요. 예전처럼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도 설레는 감정도 사라진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모님, 그런 마음을 혼자 품고 계셨군요. 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기엔 너무 사소해 보이고 그렇다고 남편에게 직접 말하기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번개가 또 한 번 번쩍이며 천둥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고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민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본 정희는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었던 게. 민호 씨, 당신은 정말 다른 분이세요. 다르다고요? 네, 남편과는. 정말 다르세요. 남편은 언제나 바쁘고 저에게 관심도 별로 없고 하지만 민호 씨는 저의 마음을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잖아요. 민호는 정희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외로움이 안쓰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마음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모님, 저도 사실은 민호 씨,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자신의 진심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사모님, 저는 사모님을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존경하는 마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사모님의 웃음을 보고 싶어지고 사모님이 슬퍼하시면 제가 더 아파하게 되더라고요.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민호 씨, 그런 마음을. 사모님, 저도 이런 감정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마음을 접으려고 해도 자꾸만 사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깥의 폭우는 더욱 거세어졌고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도 더욱 진해졌습니다. 정희는 민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호 씨, 저도 사실은 민호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이 순간 그들은 선을 넘을지 아닐지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민호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호는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팔 한 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에 꿈이 있었어요. 작은 꿈이었지만요. 정희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음악대학을 나왔는데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부모님께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고 저도 동석 씨가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표정에서 오랫동안 숨겨왔던 아픔이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신혼이니까 모든 게 새롭고 희망적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석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그런데 저를 정희라는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내로만 보는 것 같아요. 밖에서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희는 창문 너머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육아에 집중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30년 동안 저는 뭘 했나 싶더라고요.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그게 전부였어요. 민호는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직도 가끔 피아노를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좋아했던 곡들을 혼자 흥얼거리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와요.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 씨는 어떠세요? 지금 하시는 일이 정말 좋으신가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정말요? 네. 회사에 다닌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가끔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삶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도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장님은 좋은 분이시고 저를 많이 봐주시지만 때로는 제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그들의 대화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피아노 말이에요. 민호의 말에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요? 동석 씨가 뭐라고 할지 부장님께서 반대하실까요? 반대라기보다는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런 걸 하려고 하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피아노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 하고. 그런데 동석 씨가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굳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집안일만 잘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민호는 정희의 표정에서 그때의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셨군요. 네. 그때 참 많이 속상했어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정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는 미혼이시니까 이런 고민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충분히 이해됩니다. 민호의 진정성 있는 말투에 정희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어떤가요? 서로의 꿈을 존중해 주나요? 제가 보기엔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정희는 부러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겠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천둥 소리가 어릴 때부터 무서워했거든요. 제가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민호의 따뜻한 말에 정희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위로의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 씨.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들어왔어요. 동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민호의 말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 씨, 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억눌러온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만난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분이세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고 자신의 아픔은 숨기시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어 주시죠.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동석이는 여보는 저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에요. 민호는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슬픔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장님이 사모님의 소중함을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민호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이요, 민호 씨. 30년 동안 저는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여보가 저를 도와줄 거라고, 고마워할 거라고 믿었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정희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민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요.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정희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호 씨,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 혼자 아파하시는 걸 보는 것도 견딜 수가 없어요. 정희는 민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민호 씨가 좋아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민호는 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사모님, 저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사모님이 행복하셨으면 해요. 진정으로 행복하시길 바라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 씨, 저는 이미 선택한 길이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길이요. 그 길이 사모님을 행복하게 해주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낀 순간이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습니다. 여보가 돌아오시나 봐요. 정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석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나야. 비가 너무 와서 일찍 들어왔어. 정희는 서둘러 찻잔들을 정리했습니다. 민호도 재빨리 소파에서 거리를 둔 채 앉았습니다. 네, 여보. 민호 씨가 아직 계세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동석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옷이 젖어 있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호야, 아직 있었구나. 비 때문에 못 간 거야? 동석이 물었습니다. 네, 부장님. 사모님께서 차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민호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석은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생했어, 자기야. 민호가 패를 끼쳤지? 아니에요, 여보.
민호 씨는 예의 바르시니까요. 정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나눈 대화,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